PR 388번째 발표드릴 논문은 차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Chatbot for AI Task Oriented Dialogue with Offline Machine Reinforcement Learn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 발표 연구실이 아마 세르게이 레빈이라고 유명하신 그 강학습을 유명하신 교수님 연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논문이고, 뭐 아직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NAACL 오픈 리뷰까지는 간 걸로 봤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발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일단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Task Oriented Dialogue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오프라인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서 구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Dialogue 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Dialogue 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의 발화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용자가 안녕하세요, 아이폰 13을 사려고 왔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utteranc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utterance가 들어오게 되면은 모델이 어떤 적절한 리스폰스를 내보내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혹시 찾으시는 용량이나 색상이 있으신가요? 라는 어떤 이런 응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지도학습 기반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서비스 하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지도학습 기반으로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인풋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레이블 텍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인풋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모델에서 예측값과 그다음에 레이블 텍스트 간의 이게 시퀀스 간의 어떤 차이를 줄이는 이런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너레이션 과제하고 조금 유사한 게 뭐 리스폰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과제도 있는데, 리스폰스 셀렉션은 이런 뭐 레이블 텍스트를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리스폰스 풀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적절한 리스폰스가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런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 특정 시점 혹은 뭐 일정 윈도우에서 그냥 다음 응답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화의 어떤 최종 목표, 그러니까 파이널 골을 추구하면서 대화를 생성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뭐 인풋 텍스트를 이전 시점이라든가 뭐 정말 그 최초부터 넣어서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 이제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됐으면 모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파이널 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모델이 추구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구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화학습 기반의 어떤 대화 생성을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대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화를 생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목적 지향형 대화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최초 논문은 아니고 그 기존에 한 2018년도 정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가 예를 들어 뭐 아까와 똑같이 안녕하세요, 아이폰 13을 사려고 왔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그것의 어떤 적절한 대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아이폰 13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간에 어떤 에이전트가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것을 학습하는 게 바로 이 강화학습 기반의 대화 생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학습 기반의 대화 생성은 보통 오프라인 RL, 그러니까 오프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기반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R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그 어떤 특정한 폴리시에 의해서 일종의 시나리오를 그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어떤 픽스트 폴리시, 그러니까 고정된 폴리시를 가지고 이런 그 커스터머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화, 응답, 리워드, 그 다음에 넥스트 발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쌓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의, 아니, 그러니까 오프라인 reinforcement learning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아마도 스테이블한 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다 보면은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하는 게 가장 물론 이상적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폴리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게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그러니까 최적화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리 픽스된 폴리시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레인포스먼트 아래를 실행하는 그런 방법을 보통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과 대비돼서 오프 폴리시 레인포스 러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프 폴리시 레인포스 러닝은 말 그대로 이런 데이터의 버퍼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 그러니까 폴리시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는데, 여기 있는 이 월드는 리얼 월드입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를 기반으로 계속 그 폴리시를 약간 버퍼를 뒀다가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리모트 러닝은 여기서 보면은 이런 파이 베타라고 하는 내가 픽스된 어떤 폴리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되면은 이제 이 디플로이먼트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게 오프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목적 지향형 대화 시스템인데요. 영어로는 Task Oriented Dialogue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Task Oriented Dialogue System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뭐 우리가 시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글과 같은 것들 과 대화하는 그냥 목적이 없는 대화가 아니라 특정 뭐 상담 챗봇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특정하게 원하는 목표 아니면은 뭐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챗봇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자에 대한 발화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뭐 영화 보고 싶은데 추천 좀 해줘라고 하는 어떤 사용자의 발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NLU 엔진을 통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DM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 그런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영화에 대한 정보라든가 뭐 이게 뭐 분류라든가 뭐 공포 영화인지 아니면은 뭐 액션인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것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이 사용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생성을 해내는 이런 NLG를 통해서 목적 지향형 대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이 차이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목적 지향형 대화 시스템 하에서 그 reinforcement learning을, 그러니까 오프라인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서 그 다이얼로그를 생성해내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이 크랙슬리스트 바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크랙슬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회사 이름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 구축한 바겐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매할지 아니면 구매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들과 서로 약간 챗봇이 핑퐁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이어와 셀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어와 셀러의 어떤 역할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억셉을 할 건지, 그러니까 구매를 할 건지 아니면은 구매를 하지 않을 건지, 디나이를 할 건지, 리젝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시나리오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그러니까 셀러가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그냥 사용자를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주어졌을 때 이 차이 로봇, 그러니까 이 챗봇이 리스폰스를 어떻게 발화할 것인가를 이렇게 시나리오 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총 4개의 유형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와 오퍼, 그 다음에 accept, reject이라고 하는 4개의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에게 발화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여기서 말했던 대로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보지 않으셨다면 추천드려요. 이런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액션이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거래하기 위한 가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 그것도 오퍼, 이것을 오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여기 요 옆에 대화에 보면 억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이어가 가지고 있는 액션으로서 그다음에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NLG를 그러니까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할 때,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액션이 메시지의 경우에만 이렇게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셀러랑 그러니까 바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바이어를 인바이러먼트로 두고 그 다음에 셀러를 그냥 모델 에이전트로 두고 그 다음에 MDP, 그러니까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파이널 골,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의 파이널 골은 최적의 어떤 폴리시를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가 주어졌을 때 액션을 하게 되는 어떤 최적의 그런 폴리시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터런스와 그 다음에 타입, 프라이스, 컨텍스트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어터런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발화, 그 텍스트고 그 다음에 타입은 그 오퍼인지 아니면 메시지인지 이런 타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몇 달러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그 다음에 그 어떤 이전의 컨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S 컨텍스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터런스, 그러니까 실제 리스폰스를 할 때 그 어터런스와 그 다음에 타입,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 타입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제한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프라이스, 이렇게 옵션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셋은 이렇게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모델이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리인포스 러닝을 이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제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다음에 컨벤셔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큐러닝, 그러니까 여기서는 큐러닝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큐러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라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타겟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타겟과 프라이어 간의 차이를, 그러니까 큐 펑션의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프로포절 샘플링과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컨트러스티브 큐 러닝,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또 이제 비헤비어 레귤라이즈 큐 러닝, 이렇게 3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절 샘플링에다가 컨트러스티브 러닝을 더하면은 이게 컨버세이티브 큐러닝, 죄송합니다. 컨버세이티브 큐러닝이고 그 다음에 behavior regularize 큐러닝, 이렇게 각각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포절 샘플링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Q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타겟 펑션이 있는데 여기 타겟 펑션에서 보면은 여기 샘플링을 할 때 요 뮤라고 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액션을 뮤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에 샘플링하게 되고 거기서 몇 개를 뽑느냐, n 개를 뽑느냐를 미리 설정합니다. 그래서 뭐 5개의 리스폰스를 캔디데이트 풀을 뽑겠다라고 하면 여기 n이 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뮤에서 뽑게 되는데 요 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그 텍스트, 그러니까 액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오타가 있었네요. 제가 이걸 직접 쓰면서 옮기다 보니까 오타가 있었는데, 그거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뮤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이, 그다음에, 아이고, 뮤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은 그 랭귀지 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그 텍스트 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큐러닝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요 컨저버티브 큐러닝이라고 해서 요런 공식을 요런 수식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더해주는 그러니까 요 기존 그 프로포저 샘플링에다가 추가로 더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프라이스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떤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텍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프라이스에 대한 어떤 리스트릭션을 줘가지고 프라이스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다음에 리스트릭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는 여기 뮤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세타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뽑겠다, 프라이스를 뽑겠다라는 건데 그 프라이스를 이제 프로포절 네트워크, 그러니까 또 다른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것이 요 Behavior Regularized Q-Running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수식을 보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 그림을 보면은 사실 간단해서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랭귀지 모델에서 일단은 여기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셀링어 유즈드 데스크 그다음에 $15 그러니까 사용했던 중고 데스크를 $50에 판매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용자가 만약에 어터런스를 발화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모델에다가 돌립니다. 랭귀지 모델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랭귀지 모델은 GPT-2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GPT-2에다가 넣어서 그 문장을 생성을 하는데 뭐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n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뭐 5개다 그러면 5개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생성을 할 때 이제 프라이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블랭크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따로 이제 프라이스 프로포절과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 프로포절은 기본적으로는 그 원래 그 이전에 프리비어스에서 제한된 예를 들어 $50다 그러면 $50에 제한된 그것에서 70%에서 100%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줘서 거기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봤던 그 behavior regularized Q-running 같은 경우는 그것을 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샘플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장과 그다음 가격 요 두 개의 어떤 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풀을 조합을 해서 결국에는 여러 그 캔디데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여러 캔디데이트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스코어를 매겨서 그다음에 거기서 스코어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큐 러닝을 실행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델을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실험 결과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지금 여기 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 GPT-2만을 사용해서 시퀀스로 그 다음에 생성을 하고 있는 게 이 랭귀지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he at all이라고 해서 여기 2018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아래에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 선행 논문에서 구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다이얼로그에서 어떤 콜스한 다이얼로그 액트를 추출을 하는 어떤 파서랑,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관리하는 매니저, 이런 세 개의 어떤 모듈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제가 정확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 LSTM을 통해서 구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이라키컬하게 그 다음에 그 다이얼로그를 생성해내는, 뭐 yes라든가 아니면 뭐 accept 160 이런 식으로 $160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러니까 이 논문과 2018년 논문과 비슷한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accuracy, 여기 보면은 acceptance rate를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룰 베이스드, 그다음에 스팅기, 그다음에 유니티, 그다음에 페어니스, 랭스, 그다음에 오버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요 다이얼로그, 아까 보면은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냥 그 레이블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다음에 acceptance rate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에는 너무 트레인 오버핏 될 수가 있어서 이 룰 베이스드 아니면 유니티, 뭐 스팅기, 유니티, 페어리스라고 이런 각각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모델인데 이 에이전트, 학습된 에이전트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모델들 차이,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 이런 모델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억셉턴스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부분들이 그 셀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이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셀러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레이트를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룰 베이스드 모델, 그 다음에 유니티 모델, 그 다음 페어니스 모델, 랭스 모델, 요거는 그 2018 여기 요 논문에서 그 사용하는 것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모델들은 각각 뭐 여기 보면 각각의 뭐 유틸리티라든가 아니면 페어니스, 그다음에 랭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다음에 학습을 한 에이전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와 이게 애큐러시를 비교해 봤을 때 오버롤 스코어만 일단 비교를 해보면은 요 차이 CQL 요 모델이 가장 큰 억셉턴스 레이트를 보였고요. 그런데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뭐 항상 언제나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차이 모델들은 대부분 다 80%대, 그러니까 억셉턴스 레이트가 80% 이상이 되고, 반면에 랭귀지 모델만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시퀀스를 사용을 했을 때는 32.9로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한 70대나 아니면 70대 중반, 80대 초반 이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서로 그다음에 그 테스트 해가지고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정량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높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매트릭도 여기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매트릭은 요거는 사람이 직접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 척도, 그러니까 플루언시하고, 그다음 코어런시, 그다음에 온타픽, 그다음 휴먼 라이트니스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척도를 기반으로 실제 그 각각의 모델들, 그러니까 프롭과 그다음에 요 2018년 논문의 모델과 그다음에 랭귀지 모델 이렇게 총 세 가지를 평가하여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플루언시 스코어라든가 그다음 모든 스코어에서 전반적으로 토탈 스코어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그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펜딕스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따로 넣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플루언시라든가 아니면은 요 코헤런시 아니면 온토픽 그다음 휴먼 라이크니스 같은 경우는 각각 이런 그 실제로 잘 유창하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코헤런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토픽에 대해서 잘 뭐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실제 그 생성된 대화를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여기 그 이전까지 읽을 때는 괜찮은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논문에서 보면은 어펜딕스에도 뭐 여러 개의 어떤 생성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 동일한 어떤 타이틀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하고 있고 이 딱 하나에 대해서만 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약간 좀 체리 피킹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대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 차일드 프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그 2018년 논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리트리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세 개의 모델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차이 모델이 좀 더 긴 턴을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턴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도 그냥 준수하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논문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